안녕하세요.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별건 아니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갖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옛날 물건을 가져왔어요. 집에 남아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몇 개 없어요. 사용한 거는 되게 많은데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제일 처음 사용한 게 삼성 그 스피커폰이라고 해서 일반 플립 형태로 열리는 핸드폰인데 스피커 통화가 되는 폰이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은 다 스피커 통화가 기본이죠. 옛날에는 아니었답니다. 그걸 쓰다가 LG 아이북이라고 해서 그때 대화면에 폴더폰이 있었어요. LG 아이북을 쓰면서 그때서부터 LG만 거의 주구장창 썼던 것 같아요. 가끔 스카이 좀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북 쓰고, 그 다음에 아이북 쓴 다음에 뭐 썼지? 큐리텔 한번 썼구나. 큐리텔 그 슬림 슬라이드라고 해서 그 슬림 폰들이 한참 붐일 때가 있었어요. 그 삼성도 슬림 폰이 나오고 LG는 초콜릿폰이 슬림폰으로 나오고 큐리텔은 펜티넨 큐리텔은 슬림 슬라이드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샀었고 그 다음에 뭐 스카이 뭐 돌핀 슬라이드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뭐 스마트폰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세 개여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양이 대충 기억나는데 정확한 사양이 기억이 안 나서 세티즌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제품 스펙을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얘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스카이 매직 키패드라는 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면에 화면이 있죠. 슬라이드 폰입니다. 이렇게 반자동 슬라이드고 여기 원래 이제 숫자 키가 있어야죠. 숫자 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터치입니다. 여기가 터치여서 여기가 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음악을 틀 때는 음악 재생 목록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폰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삼성에서는 소울폰이라고 있었고 LG는 비키니폰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하고 메뉴 부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였는데 얘는 키패드 부분이 바뀌는 폰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시가 2007년 5월 22일이라고 하네요. 2007년 꽤 됐구나. 오씨. 그때 출고가가 48만 4천 원. 근데 이거는 옛날 폰들은 출고가가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 공짜 폰이었어요. 대부분. 왜냐면 그때는 보조금도 그렇고 다들 경쟁하던 시기라 그냥 출고가는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리고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따로 있죠. 후면 카메라는 2메가픽셀, 그러니까 200만 화소. 전면은 30만 화소겠네요. 따로 화소는 안 나와 있는데 이때 대부분 카메라가 전면은 다 30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카메라가 두 개 달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앞뒤로. 그러니까 그냥 뒤에 있는 카메라로 전부 다 셀카도 찍고 그냥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전면에 카메라 달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답니다. 참 신기했던 세상이죠. 그리고 통신 규격은 2G입니다. 스카이가 오랫동안 2G 폰들을 내줬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명품 폰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LG 프라다라든지 그 삼성 알마니 폰이라든지 스카이, 그러니까 펜텍 스카이 그 듀퐁폰이라든지 그렇게 뭐 명품 폰을 낼 때도 유일하게 스카이가 명품 폰이 2G 폰이었어요. 2G 번호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011, 017 뭐 이런 번호를 쓸 수 있는 그런 폰이었어요.
정말 귀엽죠.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썼답니다. 어떻게 썼는지 몰라. 지금 쓰고 있는 이게 SE2건 이것도 굉장히 작은 폰인데 이거하고 지금 비교가 되죠. 옛날 생각나네 진짜. 그리고 다음 폰 봅시다. 다음 폰은 간단히 쇼폰이라고 불렀고 따로 펜네임은 없어요. 그냥 옛날 폰들은 펜네임들이 있었어요. 뭐 효리폰, 뭐 아니면은 뭐 연하의 햅틱폰, 뭐 아니면은 뭐 디스코폰 이런 그 펜네임들이 있었는데 얘는 따로 펜네임이 없이 그냥 원래는 쇼폰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옛날에는. 얘는 폴더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뭐지 슬라이드가 대세였는데 이거는 그때 특색 있게 폴더로 나온 폰이에요. 그래서 폴더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특색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위피 해제폰이라는 겁니다. 위피 해제폰이 어떤 특색이냐 이게 좀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휴대폰들 OS가 지금은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합이 돼 있죠.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경쟁하긴 하지만 하여튼 안드로이드 쓰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받아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끼리는 같은 어플을 깔아서 옛날에 핸드폰들은 각 제조사마다 그 OS가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야 되는 그 뭐지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 합쳐진 프로그램이 위피였어요. 위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합쳐진 프로그램으로 뭐 게임도 좀 다운받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좋은 점이 좀 많았어요. 그 무겁기도 무겁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강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 위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핸드폰을 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 위피라는 프로그램이 강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피 해제폰이라고 해서 위피 프로그램이 안 깔린 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폰의 특징은 그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엔탑이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었냐? 매직엔 KTF는 매직엔이죠. KT는 그리고 LG는 뭐 LG텔레콤 뭐였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그 2G나 3G 때 우리 그 돈 많이 나가는 그런 인터넷 있잖아요. 그런 게 탑재가 안 된 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누를 일도 없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벨소리라든지 MP3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이동식 디스크 마냥 막 넣을 수 있었어요. 그 위피가 들어간 폰들은 그런 것도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벨소리, 뭐 MP3 영상 그런 거 넣는 것도 제약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위피 해제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거에 제약 없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USB 꽂듯이 그냥 꽂아갖고 그냥 바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첫 폰입니다. 이게 위피 해제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카메라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로 셀카도 찍고 상대방도 찍고 이게 1.3메가픽셀 그러니까 130만화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래 제어할 수 있고 외부 액정 있고 내부 액정 있고 그런 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뭐지 인터넷 문구가 없죠. 이 폰만 해도 매직 N이라고 인터넷 문구가 있죠. 인터넷 문구가 있는데 얘는 인터넷 문구가 없어요. 원래 OK라든지 요 위라든지 밑에쯤에 인터넷 연결되는 바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렇습니다. LG 거는 오즈가 되게 후에 나온 건데 그 전에 뭐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인터넷 버튼이 없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색 있는 폰이고
보시면 마이크로 SD로 확장도 돼요. 얘는 뭐야, 사갔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사가서 이게 떨어지네. 옛날에는 3.5파이가 없으니까, 단자가 없으니까 요걸로 충전도 하고 이어폰도 연결하는 단자고, 뭐 볼륨 버튼이라든지 카메라 버튼 따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설의 아르고폰입니다. 터치 웹폰이라고도 하죠. 펜네임은 아르고폰인데, 아르고폰은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나온 물건 중에는 제일 잘 나온 물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전 바로 직전에 뭐 맥스라든지 뭐 샤인이라든지 뭐 괜찮은 폰들이 많긴 했는데, 얘가 좋은 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정말 사양도 사양이고 해상도도 해상도고 뭐 능력도 능력이고 다 괜찮았어요. 진짜 배터리 하나만 빼고.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 봅시다. 일단 보시면은 종료, 취소, 인터넷 연결 버튼이 꼭 있어요. 웬만하면은 통화 버튼 옆에 보시면 파워 버튼, 야, 다 사갔구나. DME 버튼, 잠금 버튼, 여기 조그 휠이 있죠. 휠도 눌려요. 휠이. 그리고 여기 적외선 통신 되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도 충전이랑 이어폰이랑 같은 단자로 하고, 여기 보시면 DMB 됩니다. DMB 안테나 다 된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3메가픽셀에 무려, 그리고 3메가픽셀에 AF가 들어간 카메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AF 없어요. AF가 흔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있고, 액정이 무려 3인치입니다. 3인치 감압식 터치고요.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WVGA예요. 그러니까 SD급인데 480에 800이죠. 그 당시만 해도 240, 뭐 거의 그런 해상도라서, 해상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해상도만 해도.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운영체제가 플래시 기반인가 봐요. 플래시 기반으로 돌아가던 운영체다 보니까 커스텀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스텀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킨이죠. 현재 뭐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런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려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런처들이 많았어요. 막 윈도우처럼 꾸며놓은 것도 많았고, 신기한 런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갖고 놀기도 좋았고, 굉장히 성능도 좋고,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경쟁 제품은 다 1000mAh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 900mAh였나, 배터리가? 그래갖고, 배터리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몇 mAh였지, 이게? 옛날 일이어갖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타사에 비해서 배터리가 좀 적다는 거 빼고는 빠지는 거 하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제품이었고, 인터넷도 되고 될 거 다 됐어요. 피처폰 주제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해상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굼떠요. 그 굼뜬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삼성의 햅틱은 해상도를 굉장히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상도 따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반응이 빠르냐 안 빠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햅틱 반응 빠르고 좋네, 아르고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반응도 느리고 별로야,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터치폰은 어떻게 보면은 그 LG가 먼저 시작했는데, 터치의 대명사는 삼성 햅틱이라는 폰이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때만 해도 그냥 터치폰 하면 다들 햅틱폰이었어요. 그냥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LG가 마케팅을 잘못하는 건지 분명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여튼 옛날 얘기 많이 했네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 했네.
스마트폰도 여러 개 있으면은 또 옛날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은 다 팔아버려갖고 요런 거 있네요. 요런 거. 이거는 3D 큐브 폰입니다. 이게 3D를 찍을 수 있는 폰인데, 원래 저는 전에 거 3D 폰을 갖고 있었어요. LG 3D 폰. 이거는 3D 폰 후속으로 3D 큐브라는 건데, 3D 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예약 구매를 했죠. 예약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행사에 응모가 돼갖고, TV를 받았습니다, 그때. 3D TV를. 그래갖고 3D 폰에 전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D 폰을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어갖고 얘를 그냥 따로 샀어요. 그냥 그 중고로 3만원 주고 3D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3D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뭐지 안드로이드 버전이 워낙에 낮아갖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사진 찍어서 3D TV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도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워낙에 버전이 안 좋아서. 3D 큐브 이것도 괜찮은데 옛날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집에 옛날 물건이 많으면 옛날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옛날 물건이 다 서울 집에 있나 봐요. 제 집에는 그렇게 옛날 물건이 많이 없나 봐요. 16번이나 떠들었네. 혼자서 16분이나 떠들다니. 그것도 두서 없이. 참 대단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빵의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